여러분, 경주 대릉원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죠? 오늘 아마 이 경주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은 가봤을 거예요. 왜냐면 경주를 가봤으니까, 아무래도 경주에 관심이 계시니까 강연을 신청을 하고 강연을 아마 들으러 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경주에 가면은 대릉원이라고 고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분들이 막 있습니다. 경주 그 중앙에 다 있죠. 그래서 도시와 고분이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로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도시예요, 경주가. 물론 이런 고분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만들어진 여러 그 고분들이 지금도 한반도 내에 많이 남아있긴 한데, 그래도 경주처럼 고분과 도시가 좀 어우러지게, 함께 어우러지게 딱 있는 그런 데는 보기 좀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경주 대릉원이 한반도 내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로서 지금도 있는데, 요즘에는 이렇게 그분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또 대릉원 많이 방문하죠. 여기서 사진도 찍고 줄 서가지고 또 사진 찍고 이런 공간들도 유명한데, 경주 대릉원이 단순히 고분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. 이 안에 모여있는 고분 군 자체도 좀 넓어요.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대릉원 안내도라고, 경주에 가면은 이 대릉원 그 안에 이렇게 담을 쳐놓고 문을 열어놓고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제가 알기로는 이 담 나중에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가까운 시일 내에 담을 없애고 고분들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고, 여기 천마총이라고 아시죠? 천마총 맨 좌측에 있는 동그라미, 요 동그라미 요게 바로 천마총이에요. 맨 좌측에 있는 게. 근데 이 천마총만 내부를 좀 예쁘게 꾸몄거든요. 그래서 이 천마총만 뭐 티켓을 내 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.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옆으로 이제 요즘에 뭐 경주 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. 젊은의 거리가. 근데 그쪽이랑 연관을 해서 좀 인구 유입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다 뚫어서 공원화로 가려나 봐요. 계획인가 봅니다. 계획. 그래서 향후에는 돈을 굳이 안 내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열릴 것 같은데, 여하튼 지금은 대릉원 안내도라고 이렇게 앞에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분 안내도가 딱 있습니다. 보면은 황남대총, 미추왕릉, 천마총,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. 자연스럽게 이 고분이 그거고 저 고분이 어떤 거구나 들어가서 이제 파악이 가능합니다.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분은 아무래도 황남대청이겠죠. 가장 큰 고분이고 대릉원 안에서 제일 큰 고분이고, 쌍분이라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묻힌 그런 묘로 추정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쌍분이 나름 중요한 이유는 이 고분을 열어봤는데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 유물이 지금 국립경주박물관,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나눠서 이제 전시되고 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천마총이라 해가지고 또 요 고분도 황남대총을 열기 전에 열어봤거든요. 열어보니까 여기서 또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황남대총은 또 예쁘게 꾸며가지고 내부를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. 그래서 요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고분은 이렇게 두 개, 미추왕릉이랑 황남대총입니다. 네. 미추왕릉이 아니라 천마총이랑 황남대총. 미추왕릉은 여기 밑에 있는 또 큰 고분이에요. 요것도 왕릉급 큰 고분인데 요건 열어보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미추왕릉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놓고 이제 고분을 좀 예쁘게 꾸며놨죠. 나름 시조 역할 하는 무덤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나름 그 제사 같은 거 있을 때 한 번씩 제사도 하고 이런 곳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. 대릉원이 있는데 이 대릉원에 있는 고분들이 꽤 규모가 크고 높이도 높고 그렇다는 사실. 자, 이게 보십시오. 대릉원 바깥에 언제나 구경할 수 있는 고분들이 있어요. 여기는 담을 안 쳤습니다. 언제든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. 이 대릉원 바깥에 있는 고분이에요. 여기에서 제일 큰 고분이 지금 맨 앞에 있는 이 고분이에요. 이 고분 이름은 봉황대라고 부릅니다. 봉황대. 봉황대에서 지금 나무들이 여러 개 자라고 있는데 이 고분의 크기가 만만치 않아요.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길 따라 자동차가 보입니다, 여러분. 자동차. 이 자동차랑 고분이랑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. 고분이 얼마나 큰지. 그렇죠.
고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구나. 자동차보다 몇 배나 크구나.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이렇게 큰 고분. 그러니까 당시에 경주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고분을 만들었고 그 안에 왕이든 또는 왕가 사람들이 묻혔다.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.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왕가 사람들이 묻혔기 때문에 금강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죠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큰 고분을 만들 당시 최소한 한반도 내에선 제일 높이나 넓이가 큰 고분들입니다. 근데 이렇게 큰 고분을 만들 당시 신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어요. 오히려 작은 나라였거든요. 얼마나 작았냐면은 자 이렇게입니다.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공황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분들이 있던 그런 장소들 대릉원 같은데 그런 데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 사이에 이 시기를 소위 마릿간 시대라고 부릅니다. 신라 왕을 마릿간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이제 그런 고분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거대 고분이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이 시대는 신라가 전성기가 아니라 고구려의 전성기였어요. 고구려의 전성기.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 보면은 엄청 넓죠. 한강 유역까지 장악을 하고 신라는 이 밑에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있습니다. 당시에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등을 겹치면서 전성기를 유지하면서 백제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백제는 결국에 한성을 뺏겨서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.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공주시 또는 부여 이런 데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국력이 많이 약화됐죠. 반면 고구려는 엄청 강한데 자기네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 쪽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? 신라가 사실상 고구려의 반속국 같은 나라가 돼요. 오죽하면은 신라 왕을 고구려에서 교체까지 가능할 정도. 그 볼모로 데리고 있다가 신라 왕이 죽을 때쯤 되면은 볼모로 있던 사람을 다시 풀어줘서 신라 왕 시켜주고, 그 신라 왕이 말을 안 들으면 제거하고 다른 신라 왕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로 고구려가 강했어요. 이 시기를 이해를 한다면 청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조선 왕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볼모 생활 하다가 여기 뭐 조선의 그 태자가 죽으니까 한 명이 내려와 가지고 또 왕이 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사실상 어떻게 되냐? 고구려의 신라가 고구려의 거의 속국 비스무리했던 시절이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근데 이런 속국 비스무리한 시절에 저렇게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던 거예요. 참 아이러니하죠. 그러니까 오히려 신라가 약했던 시절에 한반도에서 제일 큰 고분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